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나라입니다. 건설 관련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건물을 짓는다. 이 얼마나 위험한 일일까요? 그런데 건설 현장에선 이런 불법이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불법 하도급이나 페이퍼 컴퍼니 등 건설 관련 불법 행위는 그 종류도 다양한데요. 경기도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의정부의 한 빌라입니다. 이 빌라를 지은 건설업체는 지난해 8월 공사에 착공해 같은 해 12월 건물을 준공했습니다. 이 업체는 비슷한 기간 서울과 경기도 일대에서 총 5개의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업체의 착공 신고서를 확인해 보니 5개 건설 현장 모두 같은 이름의 건설 기술자가 적혀 있습니다. 착공 신고서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국토부에서는 이게 등록 경력증을 빌려준 게 아니냐. 경기도는 경찰에 이 업체를 수사 의뢰한 상태입니다. 현행법엔 5억 원 이상 공사의 경우 건설 기술자 1명이 현장 한 곳을 관리하게 돼 있고 공사 금액이 5억 원 이하 소규모라 하더라도 기술자 1명당 최대 3곳까지만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자격증 대여는 건설업계에선 공공현안 영업 비밀입니다. 대형 공사용 건설 면허를 빌려주고 이득을 챙긴 전문 대여업체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지난해 경기도가 6,777곳의 공사 현장을 확인한 결과 등록된 기술자는 578명, 기술자 1명이 평균 11곳의 현장을 관리했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일이 없는 업체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돈 주고 빌리는 경우도 있고 그 관련된 공사를 따야 되는데 건설회사도 없고 실적이 얼마 이상 돼야 되고 이런 조건들이 있는데 그게 충족이 안 되다 보니까 건설회사에 접근을 해서 경기도가 이런 무자격자에 의한 건설을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격증 대여를 비롯해 불법 하도급, 페이퍼 컴퍼니 등이 모두 조사 대상입니다. 특히 이들 무등록 건설업체의 주된 시공 분야는 원룸이나 빌라 등 주로 서민들의 주거 공간으로 부실 공사에 따른 서민층 피해가 가중되기에 경기도는 최근 단속 전담부서를 조직하고 민간 단속 인력 6명도 채용했습니다. 입찰 계약 단계부터 적격 심사를 강화하고 실체가 있는 회사인지 여부는 사무실 방문을 통해 확인할 계획입니다. 경기도의 이번 단속 예고는 건설 시장의 하나의 경고 메시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단속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또 다른 불법 행위가 기승을 부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중국과 동남아에서 확산되고 있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최근 북한에서도 발병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치사율이 100%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져 접경 지역 돼지 농가도 비상인데요.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특징과 발생 상황을 짚어봤습니다. 전현매 기자입니다. 1920년대 아프리카에서 처음 시작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라 불리는 이 감염병은 아시아에서는 지난해 8월 중국에서 처음 확인됐습니다. 이후 몽골과 베트남, 또 캄보디아 등 아시아 전역에 퍼지고 있는데요. 사람이나 다른 동물은 감염되지 않고 돼지과에 속하는 동물에만 발생하는데 감염된 돼지와 접촉하거나 분비물에 노출되면 전염 확률이 높습니다. 감염된 돼지는 고열과 출혈 증상을 보이는데요. 국내 제1종 법정 전염병으로 현재 치료제나 백신이 없어 치사율은 100%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5월 30일 북한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사실을 세계동물보건기구에 공식 보고했습니다. 압록강 인접 지역인 자강도 우시군에 있는 북상 협동 농장에서 발생해 돼지 99마리 가운데 77마리가 폐사하고 22마리가 살처분됐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우리나라 정부도 북한과 인접한 10개 시군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돼지 농가에서 긴급 방역을 실시하며 혈청 검사를 통해 오는 7일까지 감염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또 중국과 동남아 등 발병 국가에서 만들어진 돼지고기 가공품은 국내 반입을 금지하고 검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현매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북한까지 확산됐다는 소식에 북과 맞닿아 있는 접경 지역 양돈 농가들의 비상이 걸렸습니다. 강원도와 경기도 등 접경 지역 시군이 있는 지자체도 총력 방역을 펼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성기석 기자입니다.
축산시설로 향하는 차량들이 거쳐야 하는 거점 소독 시설입니다. 마치 안개 같은 소독액이 차량 전체에 촘촘하게 뿌려집니다. 정부는 지난 31일 북한과 맞닿아 있는 강원도와 경기도 10개 시군을 아프리카 돼지열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해당 지역들은 가축 질병 경보로는 최고인 심각 단계 수준의 방역에 나섰습니다. 강원도는 거점 소독 시설을 기존 4개에서 9개로 늘렸습니다. 민간인 출입 통제선 안에 2곳의 통제 초소도 설치했습니다. 경기도 역시 거점 소독 시설 3개를 설치하고 김포와 파주, 연천 등에 있는 192개 농가를 긴급 방역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은 구제역과 같이 바람에 의해서 공기에 의해서 전파된다든지 이런 질병은 아닙니다. 그래서 직접 접촉을 해야 전파되는 질병이기 때문에 특히 양돈 농가는 야생 동물과의 접근 금지. 철원과 포천, 양구, 인제 등 북한과 국경이 맞닿아 있는 접경지역 양돈 농가들은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양돈 농가들이 있는 마을은 외부인과 차량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며 긴장감마저 감도는 분위기입니다. 일부 농가들은 서둘러 주변 울타리 설치 공사를 펼치고 있습니다. 북에서 내려온 야생 멧돼지가 바이러스를 옮길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방역 당국은 각 농촌 지역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관리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들이 택배 등을 통해 들여온 불법 축산물이 오염이 돼 있을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자국에 있는 축산물을 택배로 수송을 받아서 음식을 해먹는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불법 축산물이 오염이 되어 있으면 여기에 남은 음식물이 돼지에 급여된다든지 하면 직접 접촉으로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차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강원도와 경기도는 접경지역 농가 돼지들이 혈액을 채취해 정밀 검사에 들어간 상태며 4일이면 결과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기석입니다. 전국 불법 폐기물의 절반 이상이 경기도에 있습니다. 경기 지역 곳곳에 쓰레기산이 쌓이자 지난 2월 도는 불법 폐기물 전담 수사팀을 꾸렸는데요. 불법 투기 현장 6곳을 추적 수사한 결과 3개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보도에 김초롱 기자입니다. 가평군 상면에 위치한 한 창고입니다. 드론으로 안을 내려다보니 폐기물이 한가득입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허가를 받지 않은 채 400톤가량의 폐기물을 가평군 창고와 밭으로 운반해 쌓아놓았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지난 2월부터 도내 불법 투기 장소 6곳을 수사한 결과 A씨를 포함한 불법 폐기물 업체 3곳이 적발됐습니다.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발생한 음식물 쓰레기 200톤을 안성시 야산에 무단 투기한 충남의 한 업체와 폐모래를 농지 정리에 몰래 사용한 파주 업체가 덜미를 잡혔습니다. 도 특사경은 3개 업체를 형사 입건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습니다. 또 나머지 3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불법 폐기물은 발생한 지 오래된 경우가 많고 발생 지역과 관련 업체가 다양해 단서 역추적이 쉽지 않다는 것이 관계자의 말입니다. 그거 줘봐, 이거 통. 최근에는 포크레인을 동원하거나 드론을 띄우는 방법까지 사용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기도에서는 부당하게 불법적으로 폐기물을 처리해서 절대로 이익을 볼 수 없다는 것을 저희가 한번 증명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하게 앞으로 수사해 나가겠습니다. 전국 폐기물 처리 업체 4곳 중 1곳이 경기도 허가를 받은 상황. 불법 폐기물 근절이 쉽지 않지만 수도권 지역 폐기물 중 상당수를 경기도 업체가 처리하는 만큼 도는 철저한 수사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초롱입니다. 일단 그 용산구 치매 안심마을을 이제 양주시 기산리 백석읍 기산리에다가 이제 만들겠다는 계획인데요.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안심 치매에 관련된 시설들은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하고는 있어요. 근데 다만 저희가 이제 반대하는 입장은
그 시설이 양주 시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서울시 용산구민들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제 불합리성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 그래서 또 더군다나 양주시하고 어떠한 뭐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용산구에서 추진하는 거에 있어서 이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저는 그 용산구에서는 뭐 용산 구민들을 위해서 추진하는 거에 있어서는 뭐 당연하다고는 보고는 있어요. 근데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과연 양주 시민들을 위한 그 부분이 전혀 없이 용산 구민들을 위해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거에 있어서 저는 이제 거기에 대한 불합리성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저는 양주시에서도 양주 시민들을 위한 치매 안심센터는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보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근데 더군다나 양주 시민을 위한 그 필요한 시설도 지금 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공간도 양주에서 부족하고 그런 상황인데 용산 구민들을 위한 시설이 들어오는 거에 있어서 마을 주민들이 바라보는 입장, 그리고 저희가 바라보는 입장이 똑같다고 보고 있고요. 더군다나 지금 용산구에서 설립하고자 하는 그 지역은 저 양주시에서도 관광종합개발 계획을 갖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그 용산구에서 이 입장을 좀 철회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일단 저희는 이제 그 양주시하고 특히 이제 시민의 입장을 저희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시민분들과 또 양주시에서 그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 따라서 저희도 양주시하고 시민들과 같이 함께할 생각입니다. 네. 일단 도에서는 이제 뭐 이거는 뭐 기피 시설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인데요. 근데 경기도에서도 서울시에서 기피하는 시설들이 거의 경기도에서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그거에 대한 아마 조만간의 대책이나 도의 차원에서도 어떤 부분이 움직임이 좀 있을 거예요. 거기 함께 참여를 해서 이런 부분들 서울시에서 기피하고 있는 시설들을 경기도에서 설치하거나 경기도에서 운영되고 있는 부분들을 지금 현재 경기도의 이영주 도의원님께서도 지난번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저희도 그런 부분에서 함께 동참할 생각입니다. 네. 의정부시 청소년 지도협의회 위원 120명이 지난 3일 집단 사퇴했습니다. 의정부시 청소년 지도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시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의정부시에 집단 사퇴서를 제출했습니다. 비대위는 그동안 협의회 내부 투표 방식으로 협의회장을 선출해 왔는데 의정부시가 시장 지명 방식으로 회장 임명을 강행했다며 협의회장 임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회장 임명 절차에 문제가 없다며 공석으로 남은 위원 자리는 곧 충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의정부시 청소년지도협의회는 14개 동청소년 지도협의회 회장협의체 기구로 시는 시와 동협의회에 연간 8, 9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가 이번 달 동안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자격은 경기도 내 주민등록을 두고 10년 이상 거주 중인 만 24세 청년입니다. 신청 방법은 경기도 일자리재단 홈페이지 잡아봐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 기본소득은 만 24세인 청년들에게 분기별로 1인당 2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현재 경기도 내 31개 시군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양쪽에 개가 들어서 막 죽이고 있는 거예요. 저 직접 보신 거예요? 예, 다 죽였죠 뭐요. 난 늦게 나왔으니까. 지난달부터 의정부 호원동 주택가에 들개가 돌아다닌다는 민원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전부터 아파트 단지 내에 대형 들개들이 출현하고 있고 들개들이 고양이를 물어 죽이는 등 야생성을 보여 어린아이들을 공격할까 우려된다는 내용입니다. 취재 결과 실제로 이 들개떼는 지난 2월 호원동의 한 식당에서 키우던 조류 30마리를 모두 물어 죽였습니다. 이게 개가 들어서 막 죽이고 있는 거예요. 저 직접 보신 거예요? 예, 다 죽였죠 뭐요. 난 늦게 나왔으니까. 식당 바로 옆에 위치한 농장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들개들은 철조망을 끊고 들어가 닭장 속 닭 40마리를 습격했습니다. 당시 들개들이 철조망을 이빨로 물어뜯은 자국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닭장 안에는 운 좋게 살아남은 닭 한 마리만 외롭게 남았습니다. 그냥 비참하더라고요. 그냥 와보니까 뭐 난장판이 된 거예요. 털은 그냥 꽉 차 있고 닭은 다 죽어 있고 뭐 깜짝 놀랐죠. 최근 2달 사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키우던 고양이 2마리 역시 들개떼에게 물려 사체로 발견됐습니다. 다 물어 뜯기고 여기 목소 물리고 내도 송곳니. 그러면서 CCTV를 이제 본 거예요. 불안하죠. 아니 공격할까 봐 걔들이.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지. 들개 4마리가 아무렇지 않게 저희 아파트 입구로 들어오는 거예요. 애도 있는데 애들한테 피해를 입히지 않을까 그거 걱정도 많이 되고요. 날이 어두워지면 들개떼가 이곳 그 아파트 단지로 또 이곳 근처로 내려온다고 해서 한번 와봤는데요. 오늘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기다려보면서 어떤 상황인 건지 직접 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나라방송에서 나왔는데요. 혹시 근래 이 근처에 들개떼 4마리가 들개 4마리가 몰려다니면서 그런 거 들어보셨나요? 들개는 말고 멧돼지 같은데. 거치가 밤에는 안 돌아다녀야 되겠네. 나한테 걸렸으면 이 사람아 그건 내 포식용이지. 이 사람 무슨 소리야. 포식. 난 참. 일단 제가 그 아파트 관리소에는 혹시 나타났다고 연락이 오거나 민원이 들어올 경우에 저한테 연락해달라고 해놓고 일단 위로 올라갔거든요. 저 산 쪽으로 가고 있는데 아직은 어떤 낌새는 보이지 않고 있어요. 보류 수십 마리가 물려 죽은 곳은 이쪽 옆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근처가 활동 범위는 많은데 지금은 보이지 않습니다. 원래 이 근처에 들개떼가 많이 다닌다고 해서 그런 거 들어보시지 않나요? 순찰하시다가 보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4마리가 몰려다니면서 이 근처에 닭 한 70마리 죽고 최근에 지금요 혹시 오늘 여기 들개떼 나왔나요? 오늘은 특히 못 봤는데. 이 근래에 좀 나오지 않았나 봐요. 근래는 안 나왔어요. 그때 나오는 거는. 나오고 나서는. 들개가 나타났다는 이 주택가와 그 인근 산이 있는 곳들을 좀 저희가 돌아다녀 봤는데 오늘은 결국 들개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분 말에 따르면 요 며칠 동안은 좀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덫을 설치를 하고 잡으려는 거를 들개가 좀 눈치를 챈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며칠 사이 동안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고요. 오늘도 만나볼 수가 없었습니다. 야생화된 개는 포획이 쉽지 않고 아직 제대로 연구되지 않았습니다. 시는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에 들개 포획을 요청했고 호원동 일대에 포획틀을 설치했습니다.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개들은 네네. 바로 이렇게 데려가기가 너무 어려워요. 일단 마주치는 것부터가 어렵고요. 얘네를 잡기 위해서 총을 쏘거나 이러면 사람이 위험해지기 때문에 최대한 조심해서 저희도 접근을 해야 되는데 어휘가 안내를 할 때는 일주일 이상 걸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문가들은 들개를 만났을 경우 소리를 지르는 등의 자극적인 행동을 삼가고 천천히 자리를 피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들개가 주택가를 누비며 공격성까지 보이는 상황. 하지만 포획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면서 시민들의 불안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